반갑습니다. 오늘 OM 강의를 맡은 황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화면 한번 보세요. 보시면 AI 관련되는 단어들이 막 처음 보는 것들도 있죠. 그죠?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제가 오늘 AI를 초반에 조금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문자하고 전화 통화만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오, 계십니다. 세상에. 지금은 그렇게 하면 웃잖아요. 그죠?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원래 전직이 뭐였냐면 프로그램 개발자였습니다. IT 쪽 개발자였고 그다음에 또 그런 쪽으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한 지금 97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20년, 28년이더라고요. 그래 네가 나이가 많은가?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AI로 뭐 하세요? 챗GPT 써봤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고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꼈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주위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AI를 좀 해볼 건데 뭐 궁금한 거 없냐?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그래서 AI 원리를 좀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절대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다 잔가고. 예. 그래서 만류하는 바람에 원리는 안 합니다, 오늘. 걱정하지 마. 벌써 이렇게 수심 있게 걱정하시는데 그것보다 이제 AI를 좀 우리가 좀 활용해서 똑똑한 엄마가 되는 방법. AI를 활용한 똑똑한 엄마, 그리고 AI를 활용한 아미 사업하시는 ABO.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 있죠. 능력이 5 정도가 된다면 AI를 활용하시면 10배로 증가합니다. 50. 여러분들 능력이 100이면 1000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딱딱하지 않게 쓰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설명을 아주 이렇게 자세히 길게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고 이름만 알아두셔도 굉장히 도움 되실 수 있어요. 일단 제 소개 잠깐 하면 저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원래 전직은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였고 그다음에 이제 IT 쪽에 강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여기 와서 이 표를 공부하고 이 표를 이해하고 난 뒤에 이제 아메이 사업을 알게 알아보게 됐거든요. 저는 이렇게 봉급 생활자였습니다. 열심히 뭘 했냐면 조금 더 나의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교육도 듣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이직을 항상 늘 사직서를 책상 밑에 넣어놓고 언제 옮길까 옮겨야 월급이 오를 텐데 그래서 계속 월급 오를 것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다음에 어디 단계입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자영업 전문직으로 가야죠. 그죠? 물론 저는 전문직이었지만 그래서 나의 노동과 시간을 바꾸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러면 저는 뭘 늘려야 됩니까? 노동 시간을 늘려야 되잖아요. 단가를 늘리든지 그죠? 제 시간당 단가를 높이든지 아니면 시간을 늘리든지. 근데 시간은 2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잠을 줄이고 해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48시간으로 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나의 24시간과 누군가의 24시간과 누군가의 24시간을 합쳐서 이렇게 뭐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얘기로 들었고, 아, 그러면 나한테 재정적인 자립과 시간적인 자유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거의 10년 가까이를 이제 원래 전업이 IT였고, 그다음에 부업으로 아메이를 하다가 계속 바꿔갔습니다. 계속 시간을 줄여서.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이 아메이가 점의고 그다음에 부업으로 이런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전문가였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도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어려운 말인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프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명령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AI를 처음 쓰면 질문하는 거 어려워해요. 맞죠? 그럼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주는 AI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먹고 싶은 음식이 있죠. 뭐 집에 놔두고 온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된장찌개를 먹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된장찌개 만들어 줘라고 하면 만들어 주겠죠. 그죠? 근데 이 질문할 때 된장찌개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더 좋겠죠. 내가 먹는 된장찌개는 처음에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나고 그 다음은 약간 매운맛이 돌면서 끝에는 시원하게 끝나야 돼. 재료는 해물 위주로 넣어줘. 고기는 넣지 말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거 하나만 잘 배우셔도요. 충분히 활용 많이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네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역할입니다. 자, 된장찌개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죠? 한식 요리 전문가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볼 때 한식 요리 전문가한테 묻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을지 정하면 됩니다. 그게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AI 너는 한식 전문가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조금 더 퀄리티 높은 된장찌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먹는 사람 있죠. 나도 정해줘야 돼. 나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야. 맵고 짠 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된장찌개 끓여달라고 했는데 나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야. 이제 미취하다도 5세야. 내가 된장찌개를 너무 좋아하네. 그런 아이들한테 끓여줄 된장은 우리 어른들이 먹는 된장하고 다른 된장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1번 역할을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주부들이 많이 그렇게 고민하시는 게 자녀 교육이잖아요. 아이들 육아. 어릴 때는 말을 안 들어서 힘들고 뭐 크면 또 대화가 안 돼서 힘들고 그죠? 영원히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이가 들면 이제 결혼도 앞두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누구한테 질문하고 싶습니까? 저라면 오은영 박사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하고 상담 한번 받고 싶다고 하신 엄마들 참 많으세요. 그죠? 근데 왜 못 받죠? 돈이 많이 들고 이 사람이 또 스케줄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때 AI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너는 아동 전문가 오은영 박사야. 그럼 그 사람이 딱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누구냐면 나는 엄마라고 얘기하시고 그 역할을 뭐 롤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누군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아시겠죠? 오늘 해보시고 집에 가서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제 하다가 새로운 답이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6세 우리 남자아이야. 우리 파트너분이 남자아이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6세 남자아이인데 짜증이 많아서 걱정이라는 거죠. 내 걱정은. 그래서 그걸 적어주는 거예요. 상황을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3번 작업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주는 거예요. 사례 중심으로 우리는 이론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는 게 AI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얘가 얘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책 읽기도 힘든데 그죠? 뭐 줄줄 그거 언제 다 읽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럴 땐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길게 하지 마. 짧게 10자 이내로 정리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원인과 대책 나는 이 아이한테 행동으로 이렇게 대책을 받고 싶으니까 행동 위주로 쉽게 안내해 줘 라고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형식하고 제약이 너무 길게 하지 마라. 어려운 말 쓰지 마라. 몇 자 이내로 해도 그리고 이거 강의 때 쓸 거니까 강의용으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할과 상황과 작업과 형식 요 네 가지만 지키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로. 네, 그래서 요 주소 적어놨죠 아래쪽에. 그래서 요 적어놓았으니까 오늘 챗 GPT나 그다음에 제미나이가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뜨고 있어요. 네, 현재 돈 안 쓰셔도 됩니다. 챗 GPT는 어느 순간 좀 물어보고 맛을 볼라 하면 얘가 그만둬요. 돈 내라 이렇게 하고 제미나이는 많이 하면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챗GPT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궁금한 걸 얘기할 정도는 충분히 되니까 오늘 태도 좋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 6세 남아아이 짜증 많은 이유와 대책 오은영 스타일 1번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엄마가 속상했구나 원하는 게 안 되니까 마음이 그랬구나 라고 이걸 외워가지고 가서 써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2번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서 짜증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엄마의 대처법 수면 식사 놀이 시간표 일정 유지해 주세요. 3번 요렇게 나와요. 그럼 요런 형태가 마음에 안 드시면 또 다시 추가로 더 얘기하시면 됩니다. 더 짧게 해줘. 더. 그리고 엄마의 상태도 얘기하는 거 어떨까요? 좋죠. 나도 화가 많아. 그래서 얘가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나.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추가로 계속 물어보시면 됩니다. 집요하게 물어보시면 그거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된장찌개가 맛있는 된장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근데 이걸 안 해보고 한 번 딱 해보고 길게 나오는 거 보고 탁 닫아버려요. 그죠? 엄마로서 능력 얼마나 향상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몇 가지 예들을 많이 적어봤어요. 제가 역할. 너는 세일즈 전문가야.
나는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한 직업이야. 상황, 그 역할 상황 이런 단어는 쓸 필요 없습니다. 예. 고객과 만나면서 고객이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말이 많은 사람은 싫어한다네?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작업해야 될 건 왜 그럴까? 다음 만남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예시를 들어서 쉽게 상황 예시에 들어서 설명해 줘. 그 설명 쫙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또 그 만났던 그 고객의 뭐가 또 궁금해요. 성향이나 성격이 또 궁금하잖아요. 내가 만났더니 무슨 얘기를 해. 적어 왔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질문하시면 돼요. 추가로 심리 유형 성향에 따른 대처법도 알려달라고. 그러면 이 AI 챗 GPT가 얘기해 줍니다.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추가로 MBTI 유형도 좀 알아주고. 이렇게 되면 질문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MBTI 그 유형별로 어? 대처법 싹 다 적어줘. 이렇게 해가 정리해도 되고 밤새도 됩니다. 물론 그러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요 오른쪽에 있는 얘는요. 이제 블로그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에 4번 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이 AI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내가 내일 어느 지역에 누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거기에 옆에 어, 대한교회가 있어. 그래서 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오늘 배웠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대한교회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 하고 딱 쳤어요. 그랬더니 얘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처럼. 버스를 몇 번 타고 지하철을 타고 내리면 된다고. 내렸더니 허벌판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안 쓴다고 하신 분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라고 밑에다 적어주세요. 네가 어디에서 근거로 찾아서 출처를 밝혀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AI를 쓰는 전문가들은요, 요거 말고 챗GPT나 제미나이 말고 다른 AI가 있습니다. 검증되는 실제로 검색해서 주는 그런 AI들을 사용해서 써요. 예, 전문적으로 업무하시는 분들. 그래서 출처를 밝혀라. 그럼 두 가지겠습니다. 추가로 계속 질문하세요. 두 번째는 출처를 밝혀라. 중요한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건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항상 궁금해요. 왜 사람들이 당뇨에 걸렸는데 왜 발바닥이 아프다고 할까?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원리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시죠?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정말로. 사람의 원리가 궁금하니까. 호기심 천국이죠. 그래서 너는 영양학자, 예방의학 전문가야. 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직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상황을 만성질환 당뇨, 그다음에 원인과 예방 그리고 치료를 하는데 형식은 현대의학의 약물 치료는 하지 마. 제외하고 도움되는 영양소만 얘기해 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부터는 조금씩 빨리 얘기할게요. 하면 1시간 동안 A만 해야 되니까. 자,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옆에 사진이에요. 이렇게 영문으로 돼 있는 사진이고 아래쪽은 우리 아이가 키성장 관련돼서 데이터를 갖고 온 거예요. 내가 봐도 모르겠어. 그죠? 혹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검진 받은 데이터를 받아왔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수능을 치는데 수능 점수가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 이거 등이 이런 거 전혀 이해가 안 돼. 그럴 때는 개인정보 부분은 지우시고요. 이게 기록이 되니까 지우시고 이 사진을 이렇게 그림처럼 첨부하시면 됩니다. 설명해줘 하면 번역해줘 하면 다 해줍니다. 번역까지 전부 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의 식당에 가서는 어디 갔을 때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메뉴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그 메뉴를 찍자마자 챗 GPT에 사진으로 첨부하시면요. 설명 싹 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음성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 시간 관계상 많이 해볼 수는 없고 해보셨어요? 음성? 저는 차 타면 하거든요. 심심하면. 30분씩 차 타고 가는데 그 우리는 오디오를 듣습니다.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디오를 듣고 듣고 하는데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오디오를 듣기 좀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만나러 가는데 심심해요. 친구가 좀 필요해. 그럴 때 저는 얘를 열어가지고 예, 음성 눌러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반가워. 오늘 어떻게 지내? 혹시 궁금한 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 내가 어떤 엄마를 만나러 갈 건데 너는 오은영이라고 생각하고 A다. 그다음에 B는 그 엄마야. 근데 엄마가 지금 아이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질문하는 거 어려우니까 네가 A 거 역할도 하고 B 역할도 해서 한 5가지 정도만 질문하고 답해 볼래?
좋아. 그럼 내가 아이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하면서 상황을 만들어 볼게. 먼저 엄마가 아이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을 가정해서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엄마의 답변도 이어가는 식으로 해보자. 그럼 시작해 볼까? 시작해? 해야 됩니다. 시작하라고. 시작하세요. 좋아. 그럼 먼저 엄마가 아이의 행동 때문에 고민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게.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 그럼 내가 먼저 아이 역할로 엄마에게 질문을 해보고 엄마 역할로 대답해 볼게. 시작해 보자. 시작. 미안. 좋아. 그럼 시작해 주세요. 내가 미안. 괜찮아.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 내가 아이 역할을 맡아서 엄마에게 먼저 질문을 해볼게. 그럼 엄마는 그에 맞춰서 답변해 주면 돼. 시작해 보자. 시작. 좋아, 그럼 시작할게. 자, 아이, 엄마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엄마, 혹시 친구들과 대화할 때 애로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니?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방송의 묘미죠, 그죠? 얘가 요즘 처음에는 제 음성을 이렇게 텀이 좀 안 맞았거든요. 근데 억수로 예민해졌어요. 내가 무슨 말하면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바로 해요. 그럼 내 역할을 주죠. 오늘은 이제 저녁에 집에 가고 있는데 좀 심심해. 그러면 나를 웃길 수 있는 친구 역할 해볼래? 좋아하자 하고. 저 요즘 뭐하냐면 회화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이제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죠 앞으로. 그래서 식당에 갔을 때 하는 역할을 네가 회화로 해볼 거니까 서로 해보자. 나는 전혀 모르니까 네가 손님하고 네가 식당 주인 해. 둘이서 해봐. 그다음에 하고 난 뒤에 나한테 가르쳐 줘. 그러면 저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운전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하고 대화한다고 이렇게. 음. 자, 그다음에 유튜브 동영상을 내용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계신 유튜브 동영상을 누가 보라고 하는데 죄송하잖아요. 들어봐야 되는데 맞죠? 그럴 때는 안 들어봅니다. 저는 요걸로 이제 요약 재미나에 가서 요약해 달라고 주소를 넣어주면 요약 쫙 해줍니다. 보고 괜찮네 그러면 저 봅니다. 예, 예, 그렇게. 자, 그다음에는 이제 아주 나노 바나나라는 제미나이에서 나오는 이렇게 그 이미지 생성과 편집 AI 모델인데요. 얘가 그 이미지 생성하라고 도구에서 체크해서 이미지 생성을 선택을 하고요.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편집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뭘 만들어봤냐면 이걸 만들어봤어요. 이번에 우리가 식기세정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인터넷에 돌고 있는 그냥 AI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집어넣고 제시한 여성이 제품 사진을 들고 있는 사진을 생성해봐. 그랬더니 제품 사진을 들고 있고요. 전혀 얼굴이 깨지는 게 없죠. 그다음 머리를 레드로 바꿔보니까 바꿔보고 옆모습 돌려줘 돌려지고 뒤에 뭐 넣습니까? 식기세척기로 제가 넣었죠. 들어갑니다. 그럼 뒤에 날씨도 바꿀 수 있어요. 비가 오는 날씨, 눈이 오는 날씨 다 바꿔도 전혀 이물이나 깨지는 게 없거든요. 요 정도 수준을 하려면 이제 포토샵이라는 전문 툴을 가지고 최소한 한 달, 최소한 6개월은 해야 요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도 몇 시간 걸려요. 다 딸려면. 제가 그걸 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이거 나노 바나나가 다 해줍니다. 사장님 뭐 잘래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큰일 났네요. 그 사람이 작업하고 있고 돈 받고. 장당. 그죠? 네, 여기는 유료가 하나 없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그냥 하시면 돼요. 네. 뭐 더 주면 이제 성능이 더 좋겠지만 무료. 자, 그다음에 어, 노트북 LM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내가 물어보는 그 데이터 원본 있죠. 원본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성공사의 오디오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디오를 50개를 유튜브 링크를 넣어.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요거예요. 요거. 그 여기 CLC 드림월드라고 저희 드림월드에 CLC 강의가 드림빙에 올라와 있거든요. 맞죠? 그 링크 50개를 추가를 했어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래가 이렇게 50개를 넣었어요. 넣으면 이 50개 내에서 답을 해줍니다. AI가. 그래서 탱과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알려줘 하면 우리 드림빙의 드림월드에서 강의하신 50분의 내용 중에 가장 유사한 내용을 생성해서 저한테 보여줘요. 예.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우리 성공한 리더님들은 목표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목표에 대해서 좀 중요한 포인트 잡아서 해줘. 그러면 싹 해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엄청난 소라라고 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AI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넣어요. 아메이 회사 소개 동영상 뉴트라이트 더블엑스 가운데 적은 거거든요. 제가 가운데다가 넣었어요. 텍스트로.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동영상을. 이제 영화 어떻게 찍죠? 큰일 났다. 그래서 뭐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이 소라 2에서 이번에 오픈하면서 나온 동영상 실제 이 소라가 만든 겁니다. 그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 One year ago, Sora 1 redefined what was possible with moving images. Today, we're announcing the Sora app, powered by the all-new Sora 2. It's the most powerful imagination engine ever built. And it's packed with new features. I'll pass it to Bill for more details. Now every video comes with sound. Sora 2 is also the state-of-the-art for motion, physics IQ, and body mechanics, marking a giant leap forward in realism. And we're introducing Cameo, giving you the power to step into any world or scene and letting your friends cast you in theirs. On the path 자, 뭐 시간이 많으면 더 보여드릴 텐데, 네. 이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야 만들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작하려면 렌더리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3D로 막 작업을 해야 돼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한다?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된장찌개 만들어줘 하고 끝나버리는 일이 생긴 거죠. 예. 대단하다 그죠? 진짜 그래서 제가 업계 사장님들한테 연락을 억수로 많이 했어요. 뭐 어떻게 하고 있냐, 어쩔 거냐, 모르겠다 나도 이제 어쩌노. 그래서 아메이를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더만 말씀. PPT 제작하는 툴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이 툴을 뭐 다 제가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름만 알아놨다 유튜브에 보면 진짜 설명 잘 해놨어요. 5분씩 3분씩 길게도 안 해. 또 요즘은 10분씩 하면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3분, 1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조금씩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PPT를 만들어주는 감마라는 AI가 또 유명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새로 만들기 해서 가운데다가 AI한테 질문한 내용을 쫙 적으면 가운데 AI가 답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으로 PPT를 바로 생성해 줍니다. PPT 생성하는 건 좀 유료들이 좀 많아요. 근데 무료로도 얼마든지 해보고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PPT도 얼마든지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실은 요거 해보려고 그 깜짝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얘기해 드리려고 실은 했는데 그 1950년부터 AI라는 기술은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AI, 그리고 인간의 문자를 이해할 수 있는 AI,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거에서 인간과 관련되는 지능을 가지고 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2012년까지 몇 년입니까 이게? 거의 6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발전이 없었어요. 전혀. 그리고 우리가 겨우 보는 건 뭐냐면 챗봇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알렉사라는 이런 스피커. 그 정도. 그래서 물어보면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는 절대 대답 못하는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예.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했던 건 뭐였냐면 자, 요리를 만드는 AI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저 같은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했냐면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요리 레시피를 계속 얘한테 가르쳐줘요. 된장찌개를 만드는 방법은 메뉴가 5가지가 있는데 물과 된장과 소금과 그다음에 파와 기호에 따라 고추를 넣고 그다음에 기호에 따라 해물도 넣고 이걸 넣는 걸 싹 다 레시피를 만들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예. 가르쳐 주면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입력된 데이터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된장찌개 파스타를 만들어 달라면 얘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그런 메뉴는 없으니까.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딥러닝이라는 여기 있죠. 머신러닝, 딥러닝 이게 뭐냐면 기계학습.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면 문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재료를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넣어서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요. 실제로 만들 때 냄비를 끓여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실제로 운전하시잖아요. 하신 건 많죠. 운전을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습니까?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 요즘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컴퓨터는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성능이 좋아지니까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10개를 시뮬레이션 하던 게 100개 할 수 있고 1000개 할 수 있고 10,000개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100개, 1000개가 넘어가니까 얘가 된장찌개를 못 끓이고 된장 파스타를 못 만들었는데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를 넣어주니까요. 드디어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죠. 된장 파스타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재하는 요리 레시피를 자기가 다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얘가 어떻게 된장 파스타를 만드는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 사건이 GPU, 즉 GPU라고 하면 컴퓨터 칩셋인데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칩셋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딥러닝입니다. 그 이후로 알파고가 나오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알렉스 넷이라는 이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1,000개를 주고 고양이, 개, 자동차, 비행기, 컵, 의자, 사과 같은 일상성의 사물을 보고 AI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11년까지는요. 오류율이 25%, 28% 그랬어요. 매년 1%씩밖에 증가가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넣어주는 거지. 고양이는 코가 짧고 털이 길고 눈과 눈 사이가 짧으니까 이 정도 되면 고양이라고 판결해라고 계속 코딩을 넣어준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했다? 딥러닝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고양이 사진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0만 장, 140만 장을 줘가 네가 그냥 학습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가중치를 검사를 쫙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이후부터 15.3%로 줄어버립니다. 오류율이. 그럼 10장 정도 주면 7장 정도는 판별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4장 주면 1장이 실패했고. 그리고 2015년도에 드디어 인간은 오류율이 5.1%인데 그걸 3.57%로 줄여버려요. 인간을 넘어버린 겁니다. 이 속도로 가면 이제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 빠를 겁니다. 속도가.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예. 무섭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그죠? 그럼 나 결국은 원래는 인간이 문법을 가르쳐주고 답을 알려주고 규칙을 정해줘야만 얘가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이제는 규칙을 만드는 자기가 규칙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나온 게 챗GPT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GPU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엔비디아입니다. 이게 원래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였고, 좀 이렇게 좀 알려진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 회사가 1등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저같이 똑똑합니다. 예, 저게 똑똑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잘 짜고 하는 전문가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회사가 AI를 빨리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두고 뭘 사야 돼요? GPU를 사야 돼요. 이거 고성능으로 사야 돼요. 그래야 1,000만 장, 1억만 장을 넣어도 얘가 빨리 처리해서 학습해버리죠. 그래서 이거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선진국이고 앞서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중국 쪽에 이 GPU를 안 넘기려고 이렇게 법적으로 제한하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거 확보하는 전쟁입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나 빨리 사진을, 소리를, 영상을 빨리 배워서 빨리 얘기하느냐. 그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AI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가 뭐냐면 아까 우리 배웠던 게 뭐였죠? 사진 따로 하고 문자 따로 했고 음성 따로 했고 동영상 따로 했죠. 그래서 제가 따로 보여드렸잖아요. 이제는 통합됩니다. AI 에이전트가 나와서 야 영화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지가 챗GPT한테 물어봐가 답 갖고 오고 답 갖고 온 거를 다시 PPT 만들고 다시 소리 만들어가 동영상 만들어가 그 탁 대령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챗GPT하고 제미나이는 뭘 연결할 거냐면 이제 주문까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서 우리 아이 이렇게 봄 모자 사고 싶은데 우리 아들 취향 알지? 하면 얘가 쿠팡에 검색을 해가 카드 결제를 쫙 해가 배송을 딱 시켜줍니다. 그럼 나는 받으면 돼요, 그거를. 그게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급 기술자들, 초급으로 하는 기술자들은 이제 사라지고요. 아까 포토샵 얘가 하지, 동영상 만들지 다 사라지고 중간 관리자 한 사람이 다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글로벌 기업들이 프로그래머를 빵명 뽑았대요. 빵명. 다 날리고 다 퇴직 다 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알았어요? 노동을 하는 사람들, 힘든 일을 하거나 단순 작업하는 사람들이 빨리 그만둘 거랬는데 이제는 아니고 지식인들, 저처럼 머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설비가 없잖아요. 사람만 치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노동을 하거나 단순 작업하는 사람 아직도 설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 그리고 AGI가 범용 인공지능인데 얘는 그걸 더 넘어섭니다. 인간의 그 동등한 능력과 인지 능력을 가진대요. 그래서 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학습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게 나오면 이제 기후 변화나 질병을 정복한대요. 이제 인간의 난제를 다 푼답니다. 이게 2030년도 이후에 될 거래요. 예언하는 10년 안에.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 에너지 문제, 우주 탐사 문제를 다 숙제를 다 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림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1계급이 나오는 거예요. 플랫폼을 소유한 이 한 사람만, 나머지는 다 AI가 다 해줄 거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할래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10년 안에 그렇게 될 건데 우리 아이들은 어쩌죠? 그죠? 그럼 지금 현재는 그나마 일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가 AI와 관련되는 뭐를 접목해서 어떤 직업적인 거나 어떤 거 질문을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교육을 해주는 게 그죠? 뭐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해주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00만 개의 일자리가 기술 발전으로 사라질 건데 더 가속화될 겁니다. 더 빨리빨리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지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선택지도 우리가 다 하지를 못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자, 그러면 AI가 이렇게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제 쪽은 이제 거의 많이 그만둘 거고요. 이제 디자인하는 친구들이나 친구들이 이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팀장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메이는 AI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66년이 됐고 유트라이트 91년이 됐는데 아메이의 철학과 가치가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위배되거나 그다음에 자연에 위배되는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엄마들이 있잖아요. 엄마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가 뭐예요? 모성애잖아요. 그게 삶의 목적이죠. 가치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제일 중요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만약에 뭐 잘못되거나 하면 그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없다면 엄마의 존재 가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아메이도 이렇게 ABO 그리고 소비자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으면 아메이 회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I를 개발하더라도 제품 개발에 쓰겠죠. 자본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자본이 많은 곳이 AI 칩도 사고 개발할 수 있고 자본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AI 방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ABO나 일반 소비자들이 활동하고 잘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계속 넣어서 편리하게 해주겠죠. 우리를 그만두게 하거나 자르거나 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회사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자유가족 희망보상이라는 아메이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1위입니다. 1위. 그죠? 세계 1위라고 하면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세계 1위입니다. 1위. 한국에서 1등해도 대단한 건데 세계 1위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얼마나 자본도 많고 탄탄하겠습니까? 이제 2위, 3위 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AI 기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아마 못 견뎌낼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제품들이 없으면 다 1위라는 1위, 다 1위죠. 그죠? 예. 여러분들 제품을 이렇게 잘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누구한테 제품 쓰고 싶으세요? 제품을 잘 파는 사람한테 쓰고 싶으세요? 제품을 잘 쓰는 사람한테 사고 싶으세요? 잘 쓰는 사람한테 그죠? 맞죠? 그럼 그 제품을 잘 쓰는 사람이 되려면 제품이 좋아야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세계 판매 1위 아닙니까? 그죠? 팔아서 네. 그리고 연구와 특허 취득 그리고 항상 보면 이제 외부 전문가들과 늘 초빙하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뉴스 많이 나오겠다, 그죠? 아메이가 외부 AI 기술자를 초빙했다 해가지고 AI 기술을 위해서 치약을 조금 더 안전하게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그 종합 비타민제의 더블 X가 있는데 이 더블 X를 DNA라는 말을 쓰는 회사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자료에. 그죠? DNA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네이버에 가서 식약처 영양제 해수라고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다이소 이거 나와 있는 거니까 얘기해도 되죠. 다이소 영양제 먹으면 급성 간염 유 땡땡 믿고 샀는데 비타민 해수 좋지. 쿠팡서 영양제 먹고 간 이거 전부 다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먹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한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맞죠? 예. 그래서 다 찍으셨어요? 예. 그래서 철학이 중요하고 과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식물 선정부터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다 회사가 관리합니다. 추적을 합니다. 엄청난 많은 테스트를 합니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완제품까지 나왔다 그 제품이 그러면 진짜 안전한 제품이라고 믿고 먹으시면 돼요. 근데 먹다가 뒤에 뉴스 보고 알게 되는 그런 속는 기분 안 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연예인들이 광고할 때 저는 처음에 이거 아메이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 얼마나 이렇게 숨길 게 많으면 광고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안 하면 뉴스에도 안 내고 연예인 써야가지고 광고하면 안 하고 옆에 아줌마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남자인 제 입장에서는 좀 안 좋아 보였습니다. 솔직히. 숨길 게 얼마나 많으면. 근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회사 철학 자체가 그렇게 그죠? 됐다는 걸 알게 됐죠. 이게 얼마나 큰 믿음과 신뢰겠습니까? 이런 회사와 함께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마이랩이라고 해서 우리 똥검사 하죠. 똥검사 그죠? 예. 지금은 모든 병의 원인이 장에 있다라고 우리가 그전에는 면역의 80% 70% 이상이 장 때문에 생긴 일이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검사해서 우리가 건강을 또 체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글로잉 웹이라고 이제 엄마들 아이들 성장에 관해서도 그냥 단순한 제품 하나 내놓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똥검사나 뷰노라고 하는 건 이제 뼈나이 검사까지도 같이 함께해서 과학적으로 아이를 키우자. 아이의 키 성장은 유전적인 게 30% 후천적인 게 70%나 되죠. 그중에 영양이 굉장히 크고 환경도 굉장히 크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플랫폼도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이제 곧 10월 22일 날 출시가 되죠. 그죠? 여기에 들어간 게 뭐라고요? AI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AI 기술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해 보입니까? 오늘 얘기 들어봤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임상 규모 했던 44만 명의 데이터를 7억 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영양소 관련되는 거, 식물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도 몇천 가지를 넣어서 AI를 학습시켰죠. 그래서 데이터가 17억 건 정도 되면요. 그 44만 명 거를 나누면 한 명당 3,800건 정도 되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전문가가 하루에 500건을 본다면 25년 동안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10년 이상 쉬지 않고 작업해야 되는 양인데 이걸 이제 AI가로 프로그램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이렇게 언제 나오죠? 이제 10월 22일 날 사전 출시가 되고 여러분 그 이렇게 모시고 오신 분이나 위에 계신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분석권이 1회권이 4,900원이고 그죠? 미리 준비해야 될 건 뭐죠? 미리 준비해야 될 건 내 건강검진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빨리 해보실 분들은 그냥 보건소 가시면 검사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검사해서 데이터가 없더라도 보고 입력해도 되고 그죠? 이미 검사하신 분들은 거기 건강검진 데이터를 끌고 오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도 그죠? 아티스트리 좋아들 하시죠. 그래서 더마 아키텍트라는 우리 그 소파가 꺼지면 왜 꺼지죠? 소파가 앉았는데 북 꺼져 있으면 안에 충전재가 다 그죠? 스프링하고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거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소파를 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이 커진다고 이런 얼굴을 버릴 겁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럼 우리 얼굴을 받쳐주고 있는 건 콜라겐이죠, 콜라겐. 그죠? 그 콜라겐은 계속 재생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재생이 느려지는 거죠. 잘 안 되고. 그래서 얼굴에 아침 일어나면 소파 꺼진 것처럼 이렇게 베개 자국이 없어지지 않고 하루 종일 다리미도 없고 큰일 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울트라와 써마지 효과를 주는 기계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 안 가도 되고 비싼 돈 주고
그 병원 가는 시간. 여러분 마트 가십니까 요즘? 안 가잖아요. 시간 아까워서. 집에서 5분, 10분 일주일에 2번 하고 얼굴이 팍 펴지는, 그죠? 얼굴이 다시 작아지는. 그다음에 글리스터라든지 J&H나 바디케어나 헤어케어 같은 이런 제품들도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에 이어서 이제 공기를 이렇게 보습해 주는 거죠. 예. 미인들은 피부 보습도 필요하지만 공기 보습도 필요하죠. 그래서 너무 잘게 쪼개가지고 너무 쪼개서 세균이 올라타지 못하는. 항상 저도 저희 아이 어릴 때 실은 그 옥시 거를 썼거든요. 근데 게을러가 한 번만 썼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막내가 어릴 때 그랬는데 기침을 했다니까요. 천식기가 있어서 한 번 썼는데 인과관계는 내가 증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게 떠올라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부지런해가 가습기에다 그랬으면, 그죠? 그런 것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예. 그다음에 정수기. 우리 일생활에 있는 모든 생필품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냄비도 요리도 너무 맛있고. 예. 저는 수육 전문가입니다. 수육만 합니다. 만나면 수육 드실래요? 수육 드실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단단하고 이렇게 제품이 우수하고 좋은데 어떻게 안정성과 지속성이 계속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일반 유통은 제조사, 도매상, 소매상을 통해 소비자까지 왔던 일반이 다단계입니다. 그죠? 우리는 단단계예요. 절대 남들이 다단계를 얘기하시면 단단계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단단계를 설명해 줄게요. 표가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직거래하죠. 그죠? 직거래를 하고. 그래서 그 스폰서와 나와 동창이 친구 네 사람이서 이렇게 제품을 썼어요. 그죠? 썼으면 각 20만 점 썼을 때 제일 위에 사람이 유리하다고 늘 S가 스폰서니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스폰서는 한 사람한테 알리는 노력을 했고요. 나는 두 사람한테 알리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한, 그죠? 선착순도 아니고 매출순도 아닌 노력순으로 내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 스폰서가 없어도 똑같이 24,000원, 6,000원 똑같고요. 계산해 보면. 그리고 내 위에 없고 동창하고 친구가 해도 20만 점씩 썼기 때문에 6%, 3%에서 6,000원씩. 그래서 위에하고 진짜 공정한. 그래서 지금에도 수입에 역전을 할 수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가셔도 충분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좀 수입이 늘어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밖에 만나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메이 제품 좋은 거 다 알아. 맞죠? 근데 하나 뭐 하죠? 비싸잖아. 그 말하고. 아메이 제품도 좋고 나 참 좋아해. 근데 뭐 하기 부담스럽답니까? 사박이 너처럼 그렇게 못하겠다고. 우리가 처음에 그랬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했을까요? 처음엔 떠듬떠듬대고 말도 못하고, 그죠? 부끄러워하고. 저는 더 심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컴퓨터하고만 대화했던 사람이거든요. 프로그램 짜니까 집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지 누구 대화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거래처 사장님하고 통화하겠죠. 이거 코드 수정해달라 그러면 네 수정하고 볼 일이 없죠. 그런 저도 했어요. 만나서 아줌마들을 만나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가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해 보세요.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쓰지 마시고 왜 좋은지. 이게 나한테도 좋고 우리 친구한테 좋고 우리 가족도 좋고 누가 써도 안전한 제품인지 한번 제대로 써보시는 거죠. 아직 그 제품을 제대로 많이 못 써보셨다면 제품부터 먼저 써보시기. 저도 아세로라시라는 제품을 먹고 너무 좋아져가지고 야매를 알아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적으로 이해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실은 몸으로 느껴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감정으로 느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단 제품을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접해보고 써보십시오. 그래서 집에 있는 제품 대신 이제 마트를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검증이 돼서 좋아. 그러면 이제 함께 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몇 명만 하면 된다? 10명만 찾으시면 돼요. 10명만. 내 주위에 없습니까? 저는 제 주위에 있을 10명이 없었어요. 다 남자들이니까. 자기가 비누 하나 사주는데 와이프한테 물어본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왜 와이프한테 물어보지? 네 비누 네가 쓰는 건데. 치약이 너무 비싸대. 왜? 맨날 명절 잘 되면 뭐 합니까? 치약 나오잖아요. 저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명절 되면 늘 줘요. 쌓여 있어. 치약이 주기염 치약, 이 치약이 비싸잖아요. 매일 공짜로 썼는데. 그래서 과소비 좀 해봐라 그랬어요. 치약. 과소비 좀 해봐라. 술 한 잔 물 돈 가지고 안주 한 잔 것도 안 되는데 그래도 안 쓰대요. 안 쓰대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정 광고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알릴 때 혜택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죠. 좋은 제품이고 회사가 왜 이런 제품을 만드는지 그리고 제품을 구매했을 때 반품 90일 동안은 우리가 그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해도 환불이 되잖아요. 그죠? 오늘 립스틱을 발랐더니 남편이 지 잡아먹었나 얘기해서 기분이 나빠서 반품하러 왔어요. 그래도 반품을 받아줍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쓴 것도 캐시백을 해주고 함께 쓰는 것도 모아서 캐시백 해주거든요. 근데 공정하게 나눠져요. 노력한 만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업도 될 수 있지만 사업의 기회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엔 상속에 저는 이게 또 굉장히 컸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했던 걸 또 상속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10명 해보세요. 10명만. 그거 못할 건 아닌데 물론 사람에 따라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빨리 평소에 잘 살았던 사람들은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잘 사준 사람들은 누가 가져오면 난 잘 사줬어. 그러면 조금 확률이 높겠죠. 10명한테 하면 내가 3%가 되고 한 9천원 만 원 정도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10명 중에 3사람이 있죠. 3사람이 나처럼 또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품을 잘 썼으니까. 그럼 그 밑에 있는 3사람이 다시 10명의 소비자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린 10명만 하면 됩니다. 10명만. 10명, 10명. 그러면 밑에 있는 3사람이 10명한테 소비자 관리를 하게 도와주면 3%씩 되어서 내가 이제 9%가 되고 9%가 되면 보너즈 파운데이션에서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돈이 캐시백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밑에 있던 3%인 사람이 또 3명의 10명의 소비자 중에 3사람을 뽑아서 3사람을 또 10명을 소비자를 만들 수 도와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계속 자가 소비하고 혜택 나누고 10명, 15명 정도. 예. 그러면 이제 7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이때 되면 돈이 좀 크겠죠. 그죠? 그다음에 다시 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또 10명을 해서 3%가 되고 그 위에 사람이 9%가 되고 그 위에 사람이 15%가 되면 15% 3명이 돼서 나는 이제 파운드 PT가 되고 여행도 갈 수 있고 평생 이제 250만 원의 돈이 평생 나오는 거. 쉽죠? 그리고 또 다시 밑에 파운드 PT를 하면 에메랄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파운드 다이아몬드. 쉽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용기는 있어야지 내가 이 제품이 좋으니까 써보라고 하는 그 용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누구한테나 만나면 늘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6년 비전 보너스를 해서 더 큰 보너스를 회사가 많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열심히 해서 하시면 또 여행의 기회도 이렇게 부부 여행과 가족 여행을 몰아주는 여행의 기회도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아메이 사업을 같이 하기를 바라죠. 우리는 바라는데 그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언제든지 부모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함께 할. 저도 저희 아들이 이제 20살이 넘어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이제 11월 달에 아마 CLC를 입교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녀한테도 이렇게 상속뿐만 아니고 그 기회를 또 나눌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시간 동안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어쨌든 가을 멋진 10월 되시고 또 저는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찾아뵙고 또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